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양치를 해도 사라지지 않는 입냄새, 그 지독한 냄새에서 벗어나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에서 나오는 이것을 꼭 해보세요. 인생이 달라지실 겁니다. 다들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대화를 나누던 중 상대가 고개를 돌리거나 살짝 몸을 뒤로 빼는 순간, 반대로 내가 상대방의 숨결을 피해서 뒤로 물러서는 순간이 종종 있죠. 그때 느껴지는 민망함은 정말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양치를 해도 가글을 해도 계속 나는 입냄새. 오늘은 그 끝나지 않는 입냄새의 진짜 원인과 가장 확실한 해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정보는 현재 일본에서 120만 뷰 이상 기록한 모노크로 마스크 채널의 구취 없애는 방법 영상에 일본 전문가의 지식을 요약해 구성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자신의 입냄새가 신경 쓰였던 적 있으신가요? 한 조사에 따르면 인간관계에서 가장 참기 힘든 냄새 1위로 입냄새가 선정되었습니다. 또 질병관리청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약 50%가 구취에 대해 경험했다고 답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유튜브에 입냄새 없애는 방법에 대해 정보가 넘쳐나지만 효과가 미미하거나 부작용이 있는 방법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정확한 지식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24시간, 365일 전혀 입냄새가 나지 않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입냄새를 느끼거나 다른 사람에게 지적받았다고 해서 과도하게 상처받을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입냄새를 지나치게 걱정하다 보면 사람들과 대화하기 어려워지고 심한 경우에는 과학적으로 입냄새가 없다는 증거가 있어도 나는 입냄새가 난다고 믿어버리는 심리적 질환인 구취공포증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가장 전하고 싶은 말은 입냄새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국제구취학회에서는 입냄새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진성구취증, 가성구취증, 그리고 구취공포증입니다. 진성구취증 같은 경우는 실제로 냄새가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가성구취증 같은 경우는 본인은 난다고 느끼지만 검사상 문제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취공포증은 과학적으로 냄새가 없어도 스스로가 있다고 믿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진성구취증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생리적 구취증과 병적 구취증입니다. 생리적 구취는 살아있는 누구에게나 생기는 겁니다. 원인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혀 설태, 백태라고도 합니다. 두 번째는 타액 부족입니다. 나이가 들며 자연스럽게 타액이 부족해져 구강 건조가 발생하여 생기는 입냄새입니다. 세 번째는 편도결석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식습관과 음주입니다. 그중 가장 큰 원인은 혀 설태입니다. 혀에 쌓인 세균이 단백질을 분해하면서 황화합물을 발생시키는데 이것이 입냄새의 주범입니다. 실제로 환자의 약 60% 이상이 설태가 원인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혀를 잘 닦으셔야 합니다. 칫솔보다는 전용 혀 클리너가 좋지만 꼭 혀 클리너를 사용하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양치하실 때마다 혀 뒤쪽에서 앞쪽으로 부드럽게 2회에서 3회 긁어주시면 되고 혀는 민감한 기관이므로 부드럽게 관리해야 합니다. 10회 정도면 충분하며 매일 꾸준히 실천하면 대부분의 입냄새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드리자면 혀를 닦으실 때 헛구역질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럴 때는 입에 물을 조금 머금고 하시면 훨씬 편하실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편도결석으로 인한 구취입니다. 워터핏이나 직접적으로 편도결석을 제거하는 방법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편도는 점막이 얇고 예민하기 때문에 잘못된 방법으로 제거하다가 상처가 나거나 오히려 염증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편도결석으로 인한 구취가 심하신 경우라면 편도 절제술이나 편도 소작술 같은 수술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으니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다음은 병적 구취입니다. 병적 구취는 질환이 원인일 때 발생하는 입냄새입니다.
구강 내 원인으로 치주질환, 충치, 구강암 등이 있고 전신 원인으로는 당뇨와 간질환 등이 있습니다. 특히 치주질환은 가장 흔한 입냄새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 경우 치료를 받으면 입냄새가 크게 개선됩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치과 검진과 스케일링과 평소에 그냥 구강유산균이 아닌 특허받은 구강유산균을 섭취해 구강 내의 균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가성구치증과 구치공포증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가 심해진다면 구강내과나 치과에 방문하여 구치 측정기를 통한 수치 검사를 받아 실제로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확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 검사 결과가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는 입냄새가 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는 심리적인 영역으로 넘어간 것이므로 인지행동치료나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통해 불안을 완화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입냄새는 누구에게나 납니다. 대부분은 혀의 설태와 구강 내 균 밸런스가 무너져 생기는 원인이므로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질환이 원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치과 검진과 구강유산균 섭취는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입냄새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스스로 위축되거나 인간관계에서 불필요하게 고통받지 않으시길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강 건강을 위해 앞으로도 좋은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특허받은 구강유산균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지금까지 구강케어 연구소였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